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에 사는 50대 중후반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딸이 어이없는 이유로 파혼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원래 결혼이라는 것은 당사자 둘이 서로 좋으면 그만 아니었나요? 아직도 집안 배경이라는 것이 중요한 세대인가요? 집안 배경 때문에 결혼 반대한다는 것은 다 옛날 말인 줄만 알았어요. 저는 나름대로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변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나 봅니다. 저희 집안은 남들이 봤을 땐 되게 평범하고 그닥 부유해 보이진 않아요. 남편과 저는 친구 따라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대박이 터져서 수많은 돈이 저희 손에 쥐어진 거예요. 그 뒤로 저희는 약간의 돈으로 주식을 하기 시작했고 정말 운이 좋았던 건지 주식으로도 꽤나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많은 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도 초심을 잃지 말자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돈 생겼으니 괜히 사업하겠다는 헛된 생각을 하지 않았고 다니던 직장을 꾸준히 계속 다녔어요. 저는 원래 하고 있던 프레시,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야쿠르트 아줌마를 계속해왔습니다. 집도 이사가지 않고 옛날부터 살던 주택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초년생인 딸은 제가 들고 있던 건물 1층에서 카페를 하나 차렸죠. 카페에서 일하면서 매일 커피를 사가는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사위는 바로 옆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멀끔한 청년이었어요. 딸은 결혼하겠다고 예비 사위를 집에 데리고 온 적이 있었는데 서글서글한 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평소 제 건물을 직접 청소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괜히 돈 주고 청소하는 사람 고용했다가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제가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예비 사위는 그런 저를 몇 번 본 적 있다면서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항상 지희 가게 건물 청소하시는 거 봤어요. 어쩜 그렇게 부지런하세요? 젊은 저도 어머니처럼 부지런히 움직이고 싶은데 마음처럼 쉽게 안 되던데. 내가 뭘, 별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긴 뭐해서 사부작거리는 거지.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 그렇게 힘든지도 모르겠어. 아침 일찍부터 야구르트 방문 판매에 이렇게 건물 청소까지 하시잖아요. 그 나이에 그렇게 움직이기 쉽지 않으실 텐데. 저희 엄마도 집에만 계시거든요. 어머님은 진짜 대단하세요. 에이, 아니야. 나한테 지금 잘 보이려고 일부러 계속 이러는 거지? 안 그래도 돼. 그러지 마. 나 진짜 너무 부끄러워. 부끄럽다고 그만하라고 하긴 했지만 저를 치켜 세워주는 예비 사이가 싫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빈말이라도 요즘 친구들은 저렇게 말을 잘 못하잖아요. 제게 노력하려는 게 보여서 예비 사위의 첫인상은 아주 좋았습니다. 저희 남편도 아무 말 안 했지만 예비 사위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 딸도 예비 사위 집에 인사드리러 갔다 와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딸의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도 예비 사위 못지않게 성격이 좋아 보이셨어요. 두 분께서 되게 인자한 미소로 저희를 반기고 계시더라고요.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저런 가족이라면 우리 딸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하면 말할수록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에게 사돈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자동차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던데 자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저희 회사가 아무래도 큰 편이라 자금이 많이 들어가긴 하겠죠. 저도 정확히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왜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에요. 그냥 한번 여쭤본 말이었어요. 보통 자금을 여유분까지 넣어놓고 계신가 봐요. 정확한 금액을 모르시는 걸 보니. 네, 아무리 일 잘하는 사람이라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결제일을 착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으니 여유 자금을 미리 넣어놓는 편이더라고요. 그렇군요. 회사가 제법 체계적이네요. 결제일 착각해서 망할 일은 없겠어요. 제가 초면에 질문이 너무 많았던 것 같네요. 얼른 식사하시죠. 예비 안사돈이 계속 남편한테 저희가 엄청난 사업을 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 싶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결혼 날짜까지 잡고 상견례를 무사히 잘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결혼 준비로 바쁘게 움직여야겠더라고요. 예비 사이가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조금 촉박하게 날짜를 잡은 터라 저는 딸과 급하게 혼수랑 웨딩드레스를 보러 다녔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준비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딸이 시집가서 밑보이면 안 되니까 없는 시간까지 쪼개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결혼 일주일 남겨두고 딸이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 예비 사위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예비 사돈이 딸과의 결혼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파혼을 당하니 당황스러웠어요. 이유라도 알고 싶었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딸은 입을 꼭 다물더라고요. 제가 말할 때까지 자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 겨우 입을 열었어요. 오빠가 나랑 결혼하고 싶어서 우리 집안이 사업하는 집안이라고 거짓말을 했대. 아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아빠 거라고, 아빠가 사장이라고. 뭐? 이게 무슨 안서방이 진짜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어쩌자고 어른들한테 강 크게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그래서 자기도 너무 양심에 찔려서 사실대로 아빠는 월급 받으면서 회사 다니고 엄마는 야쿠르트 아줌마라고 그리고 가끔 건물 청소하러 다닌다고 했대. 어쩐지 안싸돈이 그이한테 자금이 어쩌고 체계적 어쩌고 하더니 우리가 사업하는 줄 알고 지방 배경 보고 결혼 허락한 거였네. 알고 보니 예비 사이가 저희 딸과 결혼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쳤던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예비 사돈이 딸한테 전화해서 하마터면 사기 결혼할 뻔했다면서 화를 내려다가 자기 아들이 결혼하고 싶어서 거짓말 친 것이니 그냥 넘어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친 건 자기 아들인데 왜 저희 딸한테 그냥 넘어가겠다면서 으름장을 놓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둘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데 도대체 둘 결혼에 저희 직업이 왜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결혼하면 부부끼리 알아서 먹고 사는 거지 제 직업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파혼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갔지만 오히려 잘 됐다고 결혼하기 전에 본성을 드러내서 다행이라면서 울고 있는 딸에게 괜찮다면서 다독여줬어요. 딸은 처음에 예비 시댁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단지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슬퍼서 눈물이 났었는데 곱씹어보니 저희를 거지 취급한 것 같다면서 너무 화가 난다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폰을 들더니 어디론가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부모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돈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어? 내가 진짜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못 참겠어. 오빠는 왜 그런 거짓말을 해서 이 꼴을 만들어? 지희야, 내가 미안해. 나 진짜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그런데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반대하실 줄은 몰랐어. 진짜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진짜 오빠가 제일 나빠. 우리가 거지도 아닌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데? 아빠가 회사 다니는 게 뭐? 엄마가 야구르트 아줌마인 게 뭐? 그게 그렇게 나쁜 직업이야? 나쁜 직업은 아니지. 그런데 우리 엄마 입장에선 좀 그랬나 봐. 내가 엄마 대신 이렇게 사과할게. 그러니까 화 풀어, 어? 내가 다시 잘 설득해 볼게. 됐어. 설득하지 마. 나도 결혼 안 할 거야.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집안이랑 결혼 못 해. 그리고 엄마 건물, 엄마가 자기 건물 청소하겠다는데 그렇게 못마땅할 일이야? 지혜야, 방금 뭐라고? 너네 엄마 건물? 너 지금 하는 카페 건물 말하는 거야? 그게 어머님 건물이야? 우리 엄마 건물이다. 어쩔래? 우리 가족 부동산으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하시던 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신 성실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욕먹으실 분들 아니라고. 지혜야, 잠시만 좀 흥분을 가라앉혀봐.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겠지? 딸은 저희가 아무 잘못 없이 무시당한 게 화난 나머지 그 건물이 제 건물이라고 했다더라고요.
예비 사위는 그 소리를 듣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 끊더니 곧바로 예비 안사돈한테 전화가 왔다고 해요. 지희야,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너에게 실수를 한 것 같구나.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들과 예정대로 결혼식 올리고 우리가 실수했던 것은 잊어다오. 실수요? 지금 실수라고 하셨어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는 말 모르세요? 어머님, 저희 가족이 지금 그 개구리예요. 어머님께서 던진 돌에 저희가 맞아 죽었다고요. 말을 또 왜 그렇게 삐딱하게 하는 거야? 내가 오해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잖니. 우리 아들이랑도 예정대로 결혼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아까는 결혼 반대라면서 사기 결혼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난리치시더니 왜요? 그 건물이 저희 엄마 건물이라고 하니까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나 봐요? 그런 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줘. 지희야, 우린 정말 오해하고 홧김에 그런 말 한 거야. 정말 별 뜻은 없었어. 우리가 제대로 알아봤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됐어요. 마음에도 없는 사과 그만하세요. 이젠 제가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딸은 단호하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딱 잘라서 말하고 끊더라고요. 예비 안사돈은 딸과 통화 이후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딸이 이미 이야기 다 끝낸 걸로 아는데요. 저희에게 더 하실 말씀이라도 남아있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례를 했네요. 이제껏 저희가 했던 말들은 잊어주세요. 저희 아이들 결혼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오해는 풀어야죠. 오해는 무슨 오해요? 일방적으로 화내셔놓고 무슨 오해요? 그리고 결혼은 이미 안 하기로 결정한 것 아니었나요? 저희 혼수랑 드레스 다 취소했는데요. 취소하셨다니요. 사돈까지 정말 왜 그러세요? 저희가 이렇게 고개 숙여 사과하잖아요. 아이들이야 아직 어려서 홧김에 파혼하겠다고 한다지만 어른인 저희는 이 일을 풀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도 생각이 성숙하지 못한지라 전혀 풀고 싶지 않네요. 귀한 걸음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들고 오신 과일은 대게도로 가져가셔서 가족들이랑 많이 드세요. 저는 더 이상 예비 안사돈의 말을 듣지 않고 대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뒤로 예비 사이가 딸한테 전화하고 문자하고 난리를 치길래 딸은 니네 부모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전화하면서 답장을 보내고 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예비 사유에게 또다시 연락 오면 물 한 바가지 부어버릴 거라면서 딸은 아직도 화가 단단히 났더라고요. 그런 못된 심보를 가진 예비 사돈을 보고 하늘이 노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안이 망해서 야반도주를 했다는 얘기가 저희 귀에 들렸어요. 저희 가족은 그 소리에 돈돈거리더니 결국 망했냐면서 쌤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 가족에 대해 점점 잊어갈 때쯤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지인의 말에 의하면 무슨 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떡볶이 가게를 하나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진 게 돈밖에 없는지라 돈으로 복수를 해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직업의 편견 가지고 돈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무시했으니 저도 똑같이 돈으로 쥐락펴락하면서 장난을 조금 해보고 싶었어요. 지인이 말한 떡볶이 가게가 있다는 건물을 제가 샀어요. 그리고 조카를 시켜서 월세를 2배로 받아와 달라고 부탁했죠. 이모, 내가 다음 달부터 월세 2배로 달라고 하니까 돈 없다는데? 나보고 건물주 만나게 해달라네? 자기가 한번 부탁해보겠다고. 이모 어떻게 할까? 그래? 나한테 부탁해보겠대? 지금도 같이 있어? 그럼 내가 지금 너한테 주소 하나 보낼 테니까 내일 거기로 오라고 말해. 방금 주소 문자로 날라왔네. 알겠어. 이쪽으로 가라고 할게. 다음에도 부탁할 거 있으면 말하고. 저는 조카의 말을 듣고 딸이 일하는 카페 주소를 적어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여유롭게 창밖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입구에서 살짝 경직된 채로 서 있는 예비 안사돈을 보게 되었죠. 그러더니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가 제 딸의 카페인 걸 아니까 건물주가 어느 정도 저라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랑 눈이 마주치더니 살짝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되니 꼴이 많이 아니었어요. 예전엔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있더니 지금은 다 낡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는 손을 흔들며 여기라면서 월세 때문에 온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예비 안사도는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쭈뼛거리며 제 앞에 앉았어요. 커피 마실 거냐고 물어보니 대답은 하지 않고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질질 끌 필요 없으니까 본론부터 얘기할게요. 다음 달부터 월세 2배로 올릴 생각입니다. 조카한테 들어보니까 월세 낼 돈이 없다고 하시던데 돈 없으면 나가주셔야겠어요. 사돈, 아직까지 저희한테 화가 많이 나신 건가요? 어떻게 해야 화가 풀리시겠어요? 저희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뉘우치면서 살았어요. 꼴을 보니 반성 안 하곤 못 베기겠네요. 그런다고 익은 고기가 생고기로 돌아오진 않죠. 상처가 아물어도 흉터는 남아있어서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게만큼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 가게까지 잘못되면 저희 가족들 정말 길거리에 나앉아야 돼요. 제발요. 그러게 결국 이렇게 될 걸. 그때 왜 저희 딸한테 그리고 저희한테 상처를 주신 거예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린아이에게 상처 주면서까지 매정하게 구셨냔 말입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도 그땐 부유함이 영원히 계속될 줄만 알았어요. 너무 어리석었던 거 잘 압니다. 저도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이미 늦었어요. 저는 용서해줄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돈 없으면 다음 달부터 당장 가게 빼세요. 이만 가볼게요. 저는 예비 안사돈에게 모질게 얘기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제가 나가고 난 후는 어떻게 됐는지 몰랐었는데 예비 안사돈이 카운터로 가서 음료를 만들고 있던 딸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은 본 척도 하지 않고 만들고 있던 음료를 마저 만들었다고 합니다. 쪽팔린지도 모르는지 계속 그렇게 무릎 꿇고 있길래 딸은 이제 일어나라면서 하루 종일 자기 앞에 이러고 있어봤자 자신은 제 마음을 돌릴 힘이 없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예비 안사돈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돌아갔고 얼마 후 가게를 뺐어요. 그 뒤로는 그 집안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자취를 감췄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잘못은 부메랑처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저 말처럼 어떤 잘못을 하면 자신한테는 그 잘못의 2배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실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찾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본인의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남에게 상처 준 후 나중에 그것을 실수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본인의 본래 인성이 그런 거예요.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본래 인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참지 못하고 남에게 상처 주면서까지 분출해내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말을 할 때든 2번이고 3번이고 생각을 하신 후에 이 말이 세상 밖으로 나와도 누군가 다치지 않겠다 싶으실 때 내뱉으셨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하고 싶으셨던 일들이 있으시다면 모두 성공하는 한 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